즐거운 수다가 한창인 여고생들. 남자친구 얘기부터 아이돌 이야기까지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100일 반지 왔었다. 오, 벌써 100일이야? 엄청 오래됐지. 하나 그 남자친구 안 사겨? 응. 우리 아빠보다 괜찮은 애 있으면 몰라도 그전 안 사겨. 야, 너처럼 아빠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의 관심사는 온통 아빠뿐인데요. 하나가 아빠 얘기 자주 해요? 하나 얘는 아빠 얘기밖에 안 해요. 완전 팍팍거려 팍팍걸. 팍팍걸. 휴대폰에도 아빠 사진밖에 없고 한 몇백 장은 될걸요? 그렇게 사진을 많이 갖고 다녀요? 네. 뭐가 많아요. 아빠는 사진 찍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도 하나의 별난 아빠 사랑은 이미 유명합니다.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아빠 이중형 닮지 않았냐? 아예 없어. 야, 나 아빠 올 시간이다. 가야겠어. 야, 이거는 먹고 가야지. 아빠. 아무리 즐겁게 놀다가도 아빠 퇴근 시간만 되면 신데렐라가 따로 없는데요. 하나의 그 특별한 아빠 사랑은 집에서 그 진가를 더 톡톡히 발휘합니다. 와, 밥 먹자. 내가 아빠 옆에 앉을 거야. 너 저기 가서 앉아.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일로 와. 수저 가져가. 언제 어디서나 아빠 옆자리 사수는 기본. 맛있는 반찬은 무조건 아빠 몫입니다. 응, 여기 낙지 있다. 맛있게 먹는 아빠를 보며 엄마 미소를 짓는 딸. 지금 하나 눈엔 엄마도 동생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은 사실은 되게 치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제일 마음 상하는 게 먹는 건데 하나 뭐 원래 지 아빠밖에 모르니까 일편단심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그걸 또 다 받아주는 하나 아빠 사실은 더 얄미운 거죠. 뭐 애가 아빠를 키우는 건지 아빠가 딸을 키우는 건지 모를 정도니까. 앉으나 서나 아빠 생각. 오직 아빠밖에 모르는 딸. 그리고 그 덕에 늘 찬밥 신세인 엄마와 동생.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자처한 아빠. 아빠가 왜 설거지를 해? 하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내가 할게. 그럼 네가 그냥 하는 거. 같이 할까? 설거지 했더니 또 한 번만 들어놓지. 우리 완전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치? 부녀가 아주 손발이 척척. 쿵 하면 짝입니다. 덕분에 엄마와 동생은 이럴 때마다 소외감이 들 지경인데요. 얘는 날개가 하나 또 없어. 부녀 사이 좋으면 좋죠. 뭐. 나는 우리 아들 있는데. 그치? 우리 아들은 엄마가 최고지. 엄마 이거 안 돼. 엄마가 해봐. 말을 말자. 왜 안 되냐. 아유, 엄마 이거 못하겠다. 안 들어. 엄만 괜한 장난감에다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분주히 등교 준비를 하는 하나. 하나, 아빠 출근하신다. 아빠. 응.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오늘 아빠 바빠서 안 돼. 야, 그리고 너 하다 좀 오늘 좀 데려다 줘. 응? 알았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해. 여느 날처럼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서고 싶었건만 괜히 동생이라는 혹만 붙이고 말았는데요. 빨리 와. 나 먼저 간다. 야! 9살이나 어리면 귀여울 만도 한데 동생한텐 퉁명스럽게 그지없는 하나. 아빠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누나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공부도 1등만 하고. 항상 아빠만 챙기는 딸 때문에 마음 한구석엔 섭섭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 하지만 책상 위엔 늘 내 식구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마에게 있어서도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퇴근할게요. 먼저 퇴근한다. 언제 가시나요? 애인 만나러 간다. 왜? 어? 분단속 잘하고 가. 내일 봅시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탓에 야근이 잦은 엄마가 오늘은 웬일로 퇴근을 서두르는데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아, 뭐야! 안 왔는 줄 알았잖아. 자, 응? 집에서와는 다르게 한껏 닭살을 떠는 부부. 뒷모습에서도 솔솔 깨소금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집에 남은 두 남매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동생은 저만치 내버려둔 채 하나는 아까부터 어디론가 메시지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아빠한테요. 확인도 안 해요. 답장도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대체 하나는 왜 이렇게 아빠만 좋아하는 걸까요? 한편 딸이야 속이 까맣게 타건 말건 아빠는 엄마와 알콩달콩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탁월한 오늘 장소 선택이야. 자기는 손 움직이지 마. 오늘 그냥 다 먹여줄게. 봐봐. 자상한 당신. 맛있어? 맛있지 그럼. 두 분 데이트 자주 하시나 봐요? 뭐 자주는 못하죠, 애들 때문에.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100년 만이거든요. 자주는커녕. 그래도 우리 나름 신혼인데 많이 못하고 있어요. 신혼요? 예. 우리가 신혼이죠, 나름. 재혼 신혼. 그런 얘기를 해. 민망해. 상규 씨와 지영 씨는 6개월 전 재혼한 사이입니다. 즉 상규 씨와 딸 하나 그리고 지영 씨와 아들 하다. 이렇게 두 가족이 만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둘의 인연은 20년 전부터였다는데요. 야, 근데 지영아, 우리 방학 때 놀러 가자. 섬 같은 데 좋잖아. 왜? 배 빨리 끊기는 대로? 이 응평쟁이. 당일치기로. 진짜야. 아이고. 일수가.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 수업 가니? 네. 무슨 수업이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지영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일숙 씨까지 셋은 늘 함께 어울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 돼? 유학을 간다고? 난 군대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 얼굴도 잘 못 보잖아. 그 사이에 유학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너 유학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끝나는 거야? 야, 차라리 그럴 바엔 끝내! 뭐? 끝내? 그때는 그렇잖아요. 뭐 내가 군대에 매여 있는 몸이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진짜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죠. 휴가 나와서 술 먹고 술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휴가 나와서. 너 지영이 소식 들은 거 없지? 선배, 지영이 간지 반년이 넘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몸 상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탓에 시련의 아픔을 달래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일숙 씨. 그런 만남이 잦아지면서 상규 씨와 일숙 씨는 어느새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다는데요. 정말. 무슨 일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뭐야 싱겁게. 나 임신했어. 뭐? 임신? 일숙 씨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많이 놀랬죠. 그때 내가 23살이었으니까. 근데 또 생명을 포기한다는 게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뭐 이것도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년 휴가 때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게 저희 딸 하나거든요. 제대하고도 그냥 잘 알콩달콩 살았는데 인생이 참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란. 딸 하나와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두 사람.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 미안. 잘 부탁해. 일숙 씨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여보. 결국 그렇게 상규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지영. 둘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데요. 오빠? 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진짜 오빠야?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애아빠랑 저랑 처음 인연은 아니지만 각자 또 이렇게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시 만났는데 서로 그 이제 힘든 점이 비슷하잖아요. 오래민 마음 과부가 안다고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감정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사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추워진다. 좀 기대해봐. 추우니까. 그렇게 상규 씨와 지영 씨 두 사람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아닌 넷이 가족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은 결국 혼자 놀다 잠이 든 모양인데요. 하다야, 엄마 왔어. 일어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자고 있어? 어? 밥을 찾아 먹어야지. 시리얼을 먹어. 야, 아빠 온대. 아르지 다 하고 있어. 나가. 삐졌구만. 삐졌구만. 삐졌다고. 그만해. 아빠의 장난에 또 스르르 풀어진 하나. 그리고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나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받았어. 그래? 응. 문학 1등급 받았다. 우와. 여보. 왜? 하나 성적표. 뭐? 해봐. 1등이다 1등. 뭐야? 왜 엄마한테도 자랑해야지. 아 됐어. 엄마한테 사랑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꺼내들어 놓고선 엄마가 오자마자 성적표를 도로 숨겨버리는 하나. 이럴 때마다 엄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한 가족이 된 지 벌써 6개월. 하지만 언제쯤 하나가 마음을 열어줄지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합니다. 하나 때문에 섭섭하세요? 그러네요. 모의고사 본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명색이 엄마인데. 섭섭하세요? 그쵸. 그래도 뭐 많이 예민할 때니까 뭐 제가 좀 이해하고 기다려봐야죠. 게다가 아무리 이해하고 맞춰보려 해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식성인데요. 아빠 빵 싫어한다니까요? 뭐 빵을 싫어해. 그래도 아빠 아침에 빵 못 먹어요. 야, 오늘 하루만 그냥 빵 먹자. 밥 없어요? 나는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빵만 먹고 살았거든. 밥 있네. 찌개는요? 엄마 말은 들은 척 만 척. 아빠 밥이 좋아 빵이 좋아? 아빠 밥. 그 아버지 그 딸이네. 기어코 제 고집대로, 아니 아빠의 식성대로만 밥을 차려냅니다. 밥 먹어, 자기야. 밥 줄 테니까 밥 먹어. 결국 딱 절반으로 나누어진 아침상.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길은 이렇게나 멀고도 험난합니다. 하나 팔 좀 내리고 먹어. 이게 편해요. 뭐 그게 편해. 밖에 나가서 그럼 요거 더 먹어. 얼른 내려. 아유 아침부터 왜 밥 먹는데? 응? 왜 밥 먹는데 잔소리라고 그래? 어디 나가서 이러고 먹으면 요거 더 먹지. 아 집에서 뭐 편하게 하는 거지 뭐. 야 너 밖에서는 안 그러지? 당연하지. 뭐야 밖에서는 안 그러면 되잖아. 습관 낸다니까. 어디 가서 이래봐.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욕이 나오다 먹지. 괜찮아. 응? 밖에서 그러겠어. 맛있어? 네. 많이 먹어. 아주 죽이 척척 맞는 부녀.
괜히 엄마만 또 악역이 됐습니다. 근데 애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친엄마라면 야단을 쳤을 텐데 그런 건데도 새엄마라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애아빠가 항상 끼어드니까 애아빠 눈치가 보여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고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꾸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얘기를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죠. 그날 오후 웬일로 엄마와 딸이 함께 쇼핑을 나왔습니다. 핀도 이쁘다. 엄마가 하나와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아빠가 아들만 데리고 목욕탕을 가버린 건데요. 야, 엄마도 하나 하자. 세트다. 최대한 하나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엄마. 50%씩 세일하는 거? 아, 진짜요? 하지만 하나는 뭘 보든 시큰둥한데요. 하나 일로 와봐. 봐봐. 괜찮지? 어? 입어보자. 왜 별로야? 색깔도 이쁘고 따뜻해 보이겠구만. 입어보자. 아줌마 거 같아요. 뭐가 아줌마 거 같아? 이쁘기만 하구만. 한창 패션에 민감할 나이라 취향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일로 와봐. 이거 입어보자. 한 번만 입어봐봐. 얼른 와봐. 봐봐. 입어봐봐. 이쁘네. 응? 역시 우리 딸이 옷걸이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늘씬하니까 잘 뭘 입어도 어울리세요. 이쁘다니까. 우리 딸 날씬해가지고 뭘 입혀도 이쁘다. 한결 표정이 풀어진 하나. 역시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데는 쇼핑만 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쇼핑을 즐긴 모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엄마 왔다. 이야. 원래 아빠? 이야. 우와, 색깔 예쁘다. 어? 나도 장난감. 아유, 그래. 우리 아들도 내일 장난감. 우리 아들 장난감 내일 사줄게. 자기야 이거 봐. 팔찌. 와. 하나랑 커플로. 이쁘지? 이야, 이쁘다. 둘이 한결 친해진 듯한 모습에 기분이 좋은 아빠. 그런데 커플 팔찌 얘기가 나오자 하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겨우 좀 풀린 줄 알았더니 또 제자리입니다. 잘했네. 다음 날 집 근처 장난감 가게를 찾은 남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빨리 골라. 잠깐만. 이거 주고만 저 대충 아무거나 사. 다 똑같잖아. 까다로워 또. 여기는 왜 같이 온 거예요? 아빠가 따라가라잖아요. 아, 진짜 오기 싫은데. 같이 가라 그랬어요? 네. 저 뭐가 좋다고 나중에 다 쓰레기 되는 거. 야. 좀처럼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동생. 결국 누나가 폭발을 합니다. 야, 안 골라? 누나 간다. 급한 마음에 장난감 하나를 들고 오긴 하는데요. 이게 내 돈으로 안 돼. 하나만 사. 이건 됐잖아. 싫어. 저것도 살 거야. 아, 조용히 해. 역시나 가게를 나서자마자 마음이 바뀐 동생. 아, 제발. 누나 밖으로 가자. 야, 그럼 네가 바꿔. 아니, 나 바꾸고 싶은데. 누나, 장난감 바꿔줘. 아무리 울고 보채도 누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시각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온 하나. 뭐 샀어?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오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애 혼자 두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혼자 오면 어떡해? 애 어딨어? 아, 자기가 알아서 오겠죠. 아니 뭐야? 야! 하다는 데리고 와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자기 집 좀 찾아올 수 있죠. 여보. 아니 혼자 가게? 같이 가자. 됐어. 뭘 같이 가. 아 여보 잠깐만. 결국 엄마가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애가 길을 잘 모르나 봐요? 아, 미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차만 타러 갖고 다녀가지고 길 잘 모르죠.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무지 하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애만 타들어 가는데요. 너 뭐해 여기서? 누나가 바꿔오래 그랬는데 장난감이 망가졌어. 깜깜이 졌는데 집에 와야지. 엄마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해? 걱정인 줄 알아? 놀란 마음에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마는 엄마. 울지 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 속상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엄마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엄마가 따끔하게 딸을 혼내는데요. 야 하나야, 너 어떻게 애를 길바닥에다 두고 올 생각을 하냐? 두고 온 게 아니라 장난감 바꾸고 온다고 그래서 놓고 온 거예요. 너 나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 어떻게 어린 하다를 길바닥에다 버리고 올 생각을 하니? 하다는 너 어린 네 동생 아니니? 어떻게 동생한테 그러니? 아 자긴 지금 가만히 좀 있어. 걔가 왜 제 동생이에요? 뭐? 엄마가 다르잖아요. 얘도 많이 당황했겠지. 얘도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동생이. 자기 지금 이게 껴들 일이야? 자기는 자기가 너무하는 거 모르지? 생각해봐.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누나한테 한마디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 네 자식 내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네 자식 내 자식 지금 누구 편들게 하면서 살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지금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후회하기라도 안 되는 거 뭐야 지금? 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있어 그래.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하나. 하나야. 하지만 딸만큼이나 엄마 가슴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재혼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같이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래서 재혼 가정들이 또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딸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착잡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다음 날 학교를 마친 하나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친엄마의 무덤입니다. 엄마, 나 근데 아직 애긴가 봐.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어. 진짜 어떡하지? 가슴에 쌓인 말들을 그저 눈물로만 쏟아내는 하나. 그리고 잠시 후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 네. 아빠는 절대 모를걸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엄마랑 저를 속였어요. 처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새엄마와 첫 대면을 하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야,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긴 내 아들 하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다? 내 이름이랑 비슷하네. 딱 이름을 듣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 하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빠가 어릴 적부터 딸 낳으면 장하나, 아들 낳으면 장하다로 지으려고 했다고 그랬었는데 하필 걔가 그 이름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하나.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지금 나한테 지영이한테 가라는 거야? 그게 말이야? 이렇게 화낼 필요 없잖아. 어차피 당신 마음 옛날부터 지영이한테 가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내줄게. 이제 가. 가라고? 너 지금 영화 찍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랑 심하게 싸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은 이름이 지금 새엄마 이름이었던 거예요.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결국 엄마 죽고 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서. 근데 제가 새엄마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아빠한테 한 번 배신을 당했던 친엄마. 하나는 자신마저 새엄마를 좋아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 생각하면 다 참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쉽게 되진 않아요. 어떤 게요? 아빠가 엄마랑 살 때는 설거지 한 번 안 해주고 빨래 한 번 안 널어줬는데 새엄마랑 살 때는 그런 거 다 해주고 너무 다정하게 구시니까 더 미워요, 새엄마가.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엄마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날 밤 딸에게 야간 데이트를 신청한 아빠. 한참이나 뜸을 들인 후에야 입을 떼는데요. 사실 아빠가 부탁이 있어. 새엄마랑 좀 잘 좀 지내주면 안 되겠어? 아빠는 어렵고 어렵게 한마디씩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아빠.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딸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집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참 안 됐더라고요. 이왕 새엄마랑 결혼한 건데 저 때문에 헤어지시면 2번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겠지만 노력해보려고요. 다음 날 하나가 자진해서 새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웬일이셔? 어? 장하나 양이 아주 마트를 다 따라오시고. 아줌마보다 잘 먹는 거 낫잖아요. 아이고, 씨. 맨날 빵만 사오고. 아니 언제 다 먹어요? 너무 많잖아요. 뭐 언제 다 먹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얼핏 보면 다정한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 하다 이거 좋아하는 거 맞죠? 이번엔 하나가 제대로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이런 게 맛있는 거라니까. 이런 게 좋죠. 손도 커 진짜. 하여튼간. 잠깐만, 그런데 같이 가. 아까부터 하나가 고르는 음식들이 좀 이상합니다. 과일과 나물에 이어 이번엔 포까지 집어드는데요. 야, 그걸 왜 사 포를? 제가 먹을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고집을 피우는 하나. 근데 그제서야 엄마는 아차 싶어집니다. 하나 친엄마 기일인 것 같은데.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인 친엄마의 기일을 잊어버리다니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야, 엄마랑 얘기 좀 해. 어? 단단히 화가 난 딸. 하나, 엄마 미안해. 엄마 알고 있었어. 음력이라서 헷갈려서 그런 거야. 어? 겨우 열리나 싶었던 하나의 마음은 전문처럼 다시 또 굳게 닫혀버리는 걸까요? 그날 밤 엄마가 혼자만 가슴 깊이 숨겨뒀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하나한테도 그렇고 일숙이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해요. 6년 전쯤인가 일숙이가 죽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 때 제가 잠깐 서울에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마침 일숙이한테 전화가 온 거죠. 여보세요? 일숙이? 어머, 진짜 일숙이야? 일숙 씨와 상규 씨가 결혼한 뒤 연락을 끊고 지냈던 두 사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일숙 씨는 이미 간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영아, 너 아직 내 가장 친한 친구 맞지? 당연하지. 왜? 내가 아직도 남자 때문에 삐져 있을까 봐?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 괜찮아?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들어줘야 돼. 왜 그런 소리를 해? 내 남편 네가 다시 좀 데려가줘. 딸이랑.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 인간 주변머리 알잖아. 나 가고 그 사람 혼자 우리 딸 키울 생각하면 괜찮아? 나 맘 좀 편하게 가게 도와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영아, 어차피 나 곧 가. 근데 우리 하나 엄마 없이 클 생각하면 지영아,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발 부탁이야. 부탁해. 지 몸도 못 가는 애가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거절하고 돌아선 다음 날 지영 씨의 호텔로 장문의 편지가 한 통 배달됐다고 합니다. 바로 친구 일숙 씨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우리 딸 하나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야. 지영이 너라면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언젠가 어른이 되어 있을 딸 하나에게 보내는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숙이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아파가는 모습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딸아이 크면 편지나 잘 전해주자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인연이었던 건지 결국 자신의 딸이 된 하나. 엄만 친구의 부탁을 제대로 못 지킨 게 너무 속상합니다. 다음 날 밤 아빠가 급히 어디론가 가는데요. 대체 어딜 가기에 이렇게 표정이 무거운 걸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나가 거기 있대네요. 지도 많이 속상했겠죠. 빨리 가서 데려와야죠. 엄마의 기일 때문에 속상했던 하나가 친외할머니를 찾아간 모양입니다. 이런 일로 다시 찾아뵙자니 장모님께 면목이 없는 상규 씨. 하지만 하나는 요지부동인데요. 왜 안 가? 집에 가서 얘기해. 아빠 엄마랑 하나랑 살아. 왜 이래 정말. 집에 가서 얘기해. 장모님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억지로 어떻게 집 앞까지 데리고 오긴 했지만 하나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미안해. 근데 그거 오해야. 아빠도 엄마한테 가려고 월차 내놨지. 그런 거 새엄마한테 부탁하기 뭐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빠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어린 딸이 얼마나 속상했을지를 알기에 아빠도 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잊냐. 얼마나 사랑했는데. 야, 너 이름도 너희 엄마 이름 따서 지은 거야. 어릴 적부터 딸 낳으면 하나라고 지으려고 했다며. 그거나 그냥 해본 소리지. 야, 장씨는 다 그런 소리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야, 너희 엄마 이름 일숙이 그 중간자 따서 네 이름을 지은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일숙이 하나. 그러면 왜 하다는 하다야? 왜 하다가 하던 거는 하다네 친아빠가 알겠지. 근데 왜? 아니 그냥. 아빠 그러면 엄마를 제일 사랑해? 아니? 지금은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하지. 그제야 빙긋 웃는 하나. 숨 막혀. 숨 막혀? 오해와 이해 딱 한 글자 차인데 그걸 바꾸는 일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며칠 후 열이 팔팔라네. 뚝뚝하잖아. 왜 그래? 배 아파?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는 하나. 엄마가 급히 하나를 데리고 나섭니다. 다음 날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난소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17인데 아직 초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빠랑 둘이 살았으니까, 엄마가 없었으니까.
딸의 몸 상태를 이렇게나 몰랐다니 엄만 자책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작 얘기를 좀 하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쪽팔리게 어떻게 말해요. 뭐가 쪽팔려, 같은 여자끼리. 혼자 얼마나 무서워. 바보같이 말도 안 하고. 이제 엄마 알았으니까 괜찮아. 어? 수술하면 금방 낫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수술하고 항상 아빠밖에 몰랐던 하나.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엄마 품이 꼭 필요한 듯 싶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가족들이 하나의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나 앞으로 새엄마랑 친해져도 너무 샘내지 말고. 나한테 언제나 최고는 엄마야. 잠시 후 나야. 뭐예요? 엄마가 하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데요. 엄마가 준 거야. 저희 엄마가요? 친엄마. 사랑하는 엄마 딸 하나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예쁜 숙녀가 되어 있겠구나. 엄마가 우리 하나 시집가고 엄마가 될 때까지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지영이 아줌만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 하나는 이제 엄마의 마지막 부탁대로 마음껏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노력해 보려고요. 가족이니까. 엄마가 편지에도 행복해지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면 엄마도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야죠. 10달 동안 뱃속으로 키워서 또 17년을 공들여서 키워야지 얻을 수 있는 딸인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아이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하나가 잘해줄 거라고 믿고 천천히 서로 노력해야죠. 깊은 상처를 가진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에 막 새살이 돋으려 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네 식구. 이들의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힘이 돼